그런데 이 어플은 캔버스가 말 그대로 무한이어서 그림 그리다가 공간이 부족하면 그냥 옆으로 가서 다시 그리면 되고, 아니 이런 걸 왜 돈 받고 파는 거야? 기본적인 거 아니야? 하다못해 그림판도 이 기능이 있네. 안녕하세요, 솔생님입니다. 낙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어디서 들었냐고요? 저의 마음속 이렇듯 남녀노소 손이 가는 새우깡 마냥 누구나 해봤을 법한 낙서.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그리기 바쁜 낙서부터 특유의 뒷골목 감성으로 나름 하나의 디자인으로 자리잡은 이 낙서를 그리는데 괜찮은 어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어플입니다. 컨셉 스케치. 어플 제목부터가 벌써 뭔가 나는 스케치를 위해 태어난 그림. 설명란에는 마켓에 가보시면 무제한의 유연한 스케치 기능 뭐 어쩌고 디즈니와 플레이스테이션, HP, 애플, 구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컨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라고 광고를 하는데요. 과연 어떤 어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플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내용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점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장점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무한 캔버스로 인한 구애받지 않는 작업 면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보통 이제 캔버스를 생성하면 캔버스의 사이즈를 정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정해서 그 해당 영역만큼만 캔버스 사이즈가 정해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캔버스 사이즈가 무한이에요. 무한. 자, 보세요. 점 보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기가 버티는 선에서 작업 면적은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낙서를 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지면 뭔가 그저 끄적거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걸 그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무념무상에 빠질 때가 많은데, 다른 그림 어플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공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캔버스를 생성하고 다시 그리거나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어쨌든 간에 뭔가 좀 흐름이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어플은 캔버스가 말 그대로 무한이어서 그림 그리다가 공간이 부족하면 그냥 옆으로 가서 다시 그리면 되고, 또 그리다 부족하면 또 옮겨서 그림 그리면 되고, 이하 반복이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늘어나는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우리가 그림 작업을 하다가 작업 공간이 부족해질 일은 없다는 사실. 두 번째로 너무나 심플한 작업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위쪽에 보면은 브러쉬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를 더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브러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실상 펜에서 이 4개는 거의 사실상 같은 펜이고, 마찬가지로 무른 연필, 단단한 연필 같은 연필이고, 에어브러쉬, 채우기 크게 분류하면 4분류인데 네, 이게 다입니다. 브러쉬 종류가 좋게 말하면 심플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없어 보이는, 물론 무료 어플 중에서도 브러쉬 종류가 적은 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근데 얘는 유료 버전을 구매해도 브러쉬 종류는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유료 버전인데 브러쉬 종류가 무료 버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왜 장점으로? 바로 낙서를 하는데 재료의 종류가 많은 건 오히려 선택장애적인 측면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아이디어 저장용이나 낙서용으로 쓸 거라면 이렇게 그냥 딱 진짜 있을 것만 있는, 심플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위해선 아주 좋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나 컨셉 스케치용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카세트의 존재입니다. 제 채널에서 보통 오토데스크 스케치북과 관련된 강좌를 많이 올리는데, 그 강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에도 존재하는 코픽 마카세트가 이 어플에도 존재합니다. 이 원의 정가운데를 딱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수십 가지의 마카 종류가 나오는데,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에 나오는 마카세트하고 구성이 완전 동일합니다. 물론 색상 배치 같은 경우는 스케치북은 약간 계열 색상별로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라면 얘는 뭔가 되게 간지는 나는데 처음에 골라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색을 내가 일일이 휠을 돌려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색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빠르게 그림을 그려서 넘기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 작업용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막 낙서를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은 레드 70%에 옐로우 20%에 화이트 한 방울 탁 떨어뜨려서 그런 나만이 아는 색상을 칠하고 싶어.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냥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냥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칠하느라 정신이 없지,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낙서하는 손맛이 느껴지는 브러쉬들입니다. 제가 종류가 적은 게 괜찮다고 한 이유가 이 이유도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느낌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단순히 화면에 표현되는 느낌 말고도 시각적인 것과 손끝에 촉각적인 것을 느껴지는 그런 약간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감성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디지털 드로잉 하면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되게 매끈하고 깔끔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얘는 깔끔하게 그리려면 깔끔하게 그릴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뭔가 그 특유의 오돌토돌한 질감, 정말 우리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감성을 잘 전달해주는 것 같아서 좀 손맛도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좀 주관성이 많이 들어간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질감 구현 하나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장점에 대해서 말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무료 어플에서는 오브젝트를 지정한 다음에 형태를 변형하거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이런 기능은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 이 어플은 무료 버전에서는 결제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런 걸 왜 돈 받고 파는 거야? 기본적인 거 아니야? 하다못해 그림판도 이 기능이 있는, 살짝 이해가... 즉 무료 버전에서는 한번 그리고 나면 크기 수정이나 위치 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유료 버전을 구매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려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드로잉의 최대 장점이 이런 수정의 용이성인데, 그런 장점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아날로그적인 작업 감성을 가져서 그런지 불편함도 아날로그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그리는 그림 작업에선 수정 작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런 기능을 좀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 이걸 쓰면은 답답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나 적은 브러쉬의 종류. 아까는 장점으로 말씀드렸지만 단점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브러쉬가 심플하다 못해 빈곤한 느낌입니다. 브러쉬의 손맛과 묘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써보신 분들은 아마 브러쉬를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브러쉬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13,000원을 주고 유료 버전을 구매해야 합니다. 근데 유료 버전을 구매한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뭔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추가 금액을 내고 브러쉬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추가 브러쉬를 사용하려면 최소 15,600원을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야 이 기본 브러쉬 외에 다른 브러쉬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유료 버전의 기능 차이가 뭐냐고요? 저장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진 거랑 편집 도구가 사용이 가능하고 레이어 최대 개수가 늘어나는 건데, 어플의 지향점이 다르긴 해도 스케치북, 메디방 페인트 같이 쟁쟁한 무료 어플이 풀리는 와중에 이런 구성으로 내놓는 것은 과연 이 어플이 낙소용도 외에 작업용으로서 경쟁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월 라이센스, 연간 라이센스를 내면 모든 브러쉬가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낙서 위주로 쓰시는 거라면 굳이 그러야 할 필요성까지는 느껴지지 않고요. 결론은 무료로만 쓰기에는 기능이 아쉽고 돈 주고 쓰기엔 좀 망설여지는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터 기능이 좀 불안정합니다. S펜 사용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연필 도구를 사용했을 때 같은 기울기로 기울여서 이렇게 그려도 좀 그려지는 데도 있고 안 그려지는 데도 있고, 같은 기울기로 그려서 하는데 연필을 눕힌 것처럼 톤이 잘 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잘 안 퍼지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다른 펜으로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런 조절 같은 게 막 완전 랜덤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살짝 좀 섬세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게 좀 많이 거슬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브러쉬 타입과 무한 캔버스로 인해서 말 그대로 자유로운 스케치와 낙서가 가능하고, 앱의 최적화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무료 버전 기준으로 최대한 서술하긴 했지만, 가격의 안스폰 부분만 넘어가면 이런과 같이 컨셉 혹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데 제일 특화된 어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좀 살짝은 이해 안 되는 과금과, 하다못해 이게 체험판 같은 느낌으로 시켜주면 구매하기 전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기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없어. 무료 버전만으로는 사용감을 알기 어려워서 좀 구매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은 뭔가 더 다양하겠지 하고 생각 없이 질러버리면 그 창렬함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긴 했지만 몇몇 비슷한 구매 가격대를 가지는 드로잉 어플과 구성을 비교해보면 사용감은 좋지만 낙서용도 외에 본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기능적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낙서용으로는 무료 버전으로 충분하고 제일 특화되었으며, 본격적인 작업을 한다 하시면 오로지 감성 하나 보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몇 가지 단점 요소들 때문에 이 어플을 깔기가 좀 망설여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스케치용으로 굉장히 잘 써먹고 있고, 마치 나의 생각을 적는다, 그냥 생각 없이 그림 그린다, 이 두 가지 용도로는 정말 괜찮은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런 가벼운 그림을 그리는데 더 흥미가 있으신 분은 이 어플을 꼭 깔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즘 과제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적어도 종강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많아봤자 일주일에 하나씩밖에 못 올릴 것 같긴 한데 종강하는 대로 좀 더 영상 빡세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컨셉 스케치 어플 리뷰하기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